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 김아진 멘토입니다. 오늘 머큐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머큐리가 KT와 이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24년도 연간 실적에 있어서 개선이 되는 모습, 성장을 하는 모습에 조금 한 발짝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2분기 실적 발표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치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이 AP 관련해서 어세스 포인트죠. 국내 유일 이동통신 3사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 머큐리고, 이 AP 시장 절대적인 지배력 확보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좀 이 본격적인 해외 진출까지도 가져가주는 좀 어떠한 실질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주식 증시 시장뿐만 아니라 난리죠. 전 세계적으로 미국발 정말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선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은 여러분들 정말 상승장입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모두 4%, 5% 안팎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마 어제 장세를 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엄청난 폭락장이었습니다. 코스피가 거의 8% 넘게 빠졌죠. 그리고 코스닥은 두 자릿수 거의 11%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이런 상승장은 대상승 랠리 이런 느낌보다는 어제 좀 많이 빠졌던 만큼의 기술적 반등이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의 그러한 장세의 영향에 우리 머큐리 또한 거의 종가 기준으로 14%가 넘게 빠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도 다행히도 오늘 장에서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약 5% 정도 다시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같이 이 시장이 좀 이 갈팡질팡 이 자리를 좀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바로 이 미국에 있는 고용시장 지표가 너무나 좋지 못하게 최근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 비농업 고용지수, 여기 민간이 있고 여기 민간이 없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공공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경제 지표이다. 이렇게 느낌 잡으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산업의 지수의 고용지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실제 지수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용시장이 활발하다. 즉 이 기업들이 사람들을 채용을 함에 있어서 비용을 줄이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기업 경기에 굉장히 호황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예측치보다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고용지수가 낮게 나왔어요. 게다가 이렇게 고용지수는 낮게 나왔는데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측치보다 높게 상회를 함에 따라서 채용을 하고 있는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실업자 수는 늘고 있다. 즉 경기가 좋지 못하다, 경기 침체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좀 좋지 못한 여러 지표들이 발표가 됐죠. 자, 그리고 이 제조업 지수 또한 예측치보다 하회를 함에 따라서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또 좋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의 산업입니다. 이 제조업 관련된 산업의 지수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고용 지표와 또 이 실업수당 지표가 이렇게 좋지 못하게 발표가 되면 좀 서로 영향이 있었구나. 이 정도를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감이, 경기 침체에 관련된 우려감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장 기준으로 미국은 또 이 다우지수, 다우산업이죠. 이쪽이 또 2.6%, 그리고 나스닥은 여러분들 3%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S&P 500 또한 3%대 안팎의 좀 하락을 맞으면서 결과론적으로는요, 거의 모든 종목이 대부분 다 하락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가 앞서서 살펴왔던 고용지수와 이 제조업지수가 좀 좋지 못했던 그런 영향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영향이 있죠. 바로 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투자의 기재죠. 이 워렌 버핏이 이 애플의 보유 비중을 좀 줄이고 있다. 절반가량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서 현금 실태는 역대 최대인 377조 원 정도를 확보를 해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에서 자산을 처분을 하고 현금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시장에선 그렇게 좋은 사인은 아니죠. 게다가 또 이
일본 쪽 엔캐리 청산에 의해서 일본 엔화가 다시 한번 좀 강세를 띠고 있는 그런 추세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이 주식시장에 좀 좋지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지수를 빠지게 되는 그런 좀 대표적인 이유이다. 이 정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위험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중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전쟁을 치를 준비를 뭐 하고 있다, 뭐 초읽기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옴에 따라서 이 중동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사그라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점점 더 확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유가를 또 건들 수가 있고, 유가가 움직이면 물가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금리 인하에 관련된 기대감이 또 한번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시장에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만 좋지 못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요번에 발표된 지수입니다. 보시면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라고 해서 요걸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해석을 드리면 서비스업 지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제조업을 보고 왔죠. 근데 요거는 서비스업 지수이다. 자, 요게 미국 경제에서는요, 제조업보다 비중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물리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게 제조업이죠. 자, 여기 아니라 뭐 금융이나 소매, 뭐 건강, 교육, 숙박, 이렇게 굉장히 좀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 그런 지수이고요. 오히려 이 서비스업 부분에서는 이전보다 더 확장이 된 굉장히 이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경제 활동이 아직까지는 활발하다, 요걸 좀 의미를 해주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 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나스닥이 거의 한 6%대까지 빠지다가 요게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 다시 좀 말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약 3%대에 좀 빠진 상태로 마무리를 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어제 미국 장은 좋지 못했지만 대한민국과 지금 현재 일본 장은 그래도 어제 좀 많이 빠진 만큼 기술적 반등 플러스 이 서비스업 지수가 좀 좋게 나오면서 어제 엄청나게 크게 공포감으로 작용을 했던 부분이 조금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머큐리의 주가도 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주요한 포커스를 맞춰놓고 봐야 할 게 바로 실적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어찌되었건 중요한 건 연간 실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머큐리의 이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머큐리가 KT와 125억짜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로써 국내 유일 이동통신 3사의 AP를 공급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와이파이 6 AP인 기가 와이파이 홈 AX라는 모델이고요. 공급 기한은 25년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약 1년의 기간 동안 일단은 매출 125억 정도를 확보를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계약을 통해서 국내 통신 인프라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지금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머큐리 관계자께서 인터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서의 어떤 실질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의 와이파이 6 공유기를 공급할 것이고 미국 등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진출을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 공급이 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 메리평 와이파이 6 유무선 공유기 제품, 그리고 이렇게 뭐 이더넷 전원 방식의 PoE 1종과 H타입 2종이다 해서 여러분들 요거는 말 그대로 명사이니까 제품명들까지 여러분들 세세하게 이렇게 아실 필요는 좀 없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총 3종이죠. 3가지 제품을 올해 하반기부터, 즉 여러분들 이제 하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일본 내 통신사를 포함한 다양한 고객사에 본격적으로 공급이 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23년도 1분기 실적과 24년도 1분기 실적을 비교를 해봤을 때 매출액 부분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좀 이슈들로 인해서 다가오는 2분기 실적이 과연 23년도 2분기와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성장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이제 앞으로 주가의 향방을 좀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 포커스를 두시고 저와 같이 저희 대기업에서
통해서 추적 관찰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업데이트 내용 기대를 해주시고 오늘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